처음에 구축 아파트를 고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그래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거의 30년 된 23평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었어요.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면 처음으로 알아보는 게 턴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다 맡기는 거죠. 그게 편하기도 하고 AS 맡길 때 확실하게 말할 사람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2023년 중순에 턴키로 견적을 내니까 3천에서 4천까지 부르시더라고요. 생각한 것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셀프 인테리어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든 걸 셀프로 할 수는 없어서 일부는 셀프로, 일부는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이렇게 일정만 조율을 해도 가격이 몇백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정이 뭘 하는지 아는 게 반셀프에선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타일과 샤시를 같이 교체하면 타일이 뜯어지기 때문에 타일이 나중에 들어와야 하고 화장실 철거는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다, 저런 말이죠. 그럼 이번에 한 공정들을 살펴보면 이 중에서 저는 색칠한 부분만 셀프로 하고 나머지 공정은 각각 업체한테 맡겼습니다. 타일이나 샤시 같은 거는 도저히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제가 아마 셀프로 한 거는 여러분도 쉽게 셀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몰딩, 리폼, 전기 이런 거 셀프로 시공한 거에서 어떤 제품을 사용했고 얼마가 들었는지, 뭐 단가는 어떻게 낮췄는지, 제가 셀프 인테리어 처음 할 때 그런 유튜브들을 막 찾아다녔었는데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알려주는 유튜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런 꿀팁들도 나중에 동영상에서 풀어나가 볼 테니 다음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여기서 팁은 공정별로 최소 3번의 견적을 받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이런 견적 받고 스케줄 짜보는 걸 많이 해보질 않아서 뭐가 얼마여야 비싸고 싼 건지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그래서 가격 협상을 해볼 엄두를 못 내요. 조금 귀찮더라도 많이 비교를 해봐야 이게 어느 업체가 비싸게 부르고 있고 어느 업체가 싸게 부르고 있구나, 어느 항목에 인건비를 녹여서 견적을 냈구나 라는 게 어렴풋이 보이게 되는데, 이걸 기반으로 가격 협상을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 작업은 철거입니다. 저는 몰딩, 싱크대, 샤시 순으로 진행을 했어요. 가장 먼저 몰딩 철거를 진행한 이유는 몰딩을 철거하면 쓰레기가 이게 버리기가 애매한데 샤시 하시는 분한테 철거할 때 폐기물 좀 버려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대부분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거 후에는 샤시가 들어오고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철거에 1일, 설치에 1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다음은 전기가 들어갔어요. 셀프로 하는 일이죠. 다운라이트로 전등을 교체하려고 미리 타공을 해놨습니다. 도배하고 나서 구멍을 뚫으면 벽지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구멍 뚫고 선만 거기에 따 놓으면 모든 공정 후에 연결하기만 돼서 좀 편하더라고요. 콘센트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커버만 빼놓고 나머지 연결해 놓으면 됩니다. 이건 처음 할 때만 좀 버벅거리지 반나절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문과 잡 가전입니다. 현관문, 인터폰, 방문 리폼도 이때 다 진행을 했고 합판으로 리폼을 하고 페인트 칠하면 이쁘더라고요. 문 하나 바꾸는데 최소 10만 원 정도 드는데 이렇게 하면은 문 5개를 해도 가격이 한 2에서 3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해져서 되게 좋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집은 9mm 문선을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 결과도 어떤지 영상으로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도 리폼, 경축까지 다 바꾸면 한 하루면 다 합니다. 이제 페인트입니다. 페인트는 제소 1회, 페인트 2회 정도 발라줘야 이쁘게 발리는데 페인트가 굳는 시간까지 있어서 한 이틀 정도, 최소 이틀 정도 걸리더라고요. 겨울에는 페인트가 막 다 마르지도 않고 결로 때문에 페인트가 녹아내리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엄청 당황했지만 다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셀프로 하는 일들을 다 합쳐서 한 3에서 5일 정도 걸리는데 처음 하시면 넉넉 잡고 일주일 정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다음으로는 단높임과 타일, 욕실이 들어옵니다. 3에서 4일 정도 일정을 잡는 게 편한데 수전이 없다, 원하는 장이 없다 등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덧방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정확한 건 여러 욕실 기사님들을 만나보고 그 뒤에 비교해보는 게 좀 정확할 듯 합니다. 진짜 가격이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이게 기존에 어떤 화장실을 갖고 있었냐에 따라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도 있는데 그게 철거 비용이 더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여러 욕실 기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몰딩이 들어가는데요. 셀프로 할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맡겨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도배장판 업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정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싱크대가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하루면 끝나는데 욕실과의 일정을 잘 잡아야 합니다. 대부분 욕실하는 분들이 타일까지 다 하는데 주방 타일이 끝나지가 않으면 싱크대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고 도배장판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쉽게 더러워질 수도 있고 찢길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공해놨던 구멍에 등을 달고 이것저것 인테리어를 해주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는데요. 말로 하니까 진짜 너무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막 날씨가 추워서 시멘트가 안 굳었다, 제품이 안 와서 설치를 못한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돌발 상황이 엄청 펼쳐집니다. 시간 지나고 보니 다 해결한 문제들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고민을 엄청 했죠. 이게 굳이 이렇게 힘들여서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가격을 보면 처음보다 엄청 절약할 수 있어서 또 스스로 해냈다는 뿌듯함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음 영상은 몰딩 아니면 문 리폼 관련 영상을 준비를 해볼 건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